상거 얘들아, 그 10시 반까지 하는 거 좀 하자. 오늘부터는 이제 알겠지? 좀 공부 좀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얘기는 끝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건 그냥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하셨던 그냥 도형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냥 미지수 주신 다음에 미지수를 주신 다음에 그냥 푸는 문제에 불과하다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여기도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니까 제가 발전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37번 보세요. 그냥 그래프 나와 있을 때 너네가 예전에 뭐 그쵸 원 그려져 있는데 원방 관련해서 특성들 그리고 좌표로 주는 거, 미지수 좌표로 주는 거 할 줄 아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37번에 제가 1번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다. 여러분들 1번 말고 그 3번을 풀자. 그래도 이게 좀 더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세요. 자, 237번에 3번 보시면 자, 곡선 y는 lnx 플러스 1 위를 움직이는 점 p, a, b가 있고요. 네, a, b가 있다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자,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별표,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x 마이너스 1 됐어요. 자, 얘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림적으로 한번 보죠. 일단 y는 얘들아 ln x 플러스 1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y는 2x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다. 자, 여러분들 수학 하실 때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결론적으로 저 둘은 수원인가요? 그쵸? 저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게 그냥 편안하게 보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라는 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그래프도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하나는 0,1 지나서 좀 보면서 그리죠? 뭐 거의 접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자,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쵸? 다른 하나는 조금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2x-1이 되겠고 여기 아래에 있는 친구가 ln x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점 p를 뿅 이렇게 잡은 거죠. a, b고 자, 뭐라고 되어 있니? 이거를 지나는데 기울기 몇?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자, 얘들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y = x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칭이에요, 아니에요? 대칭이죠. 쉽게 말해서 y = x를 그었을 때 접었다 피면 아예 똑같아요. 게다가 ln x 플러스 1과 2x-1 또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 = x 대칭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가 a, b라는 것을 여기 또한 몇, b, a가 된다라는 걸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싹 다 y = x 대칭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지금 이 친구는 그렇죠? Q하고 Q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SA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SA를 구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시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b-a의 제곱이 된다는 건 좀 쉽게 간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얘를 좀 정리해주면 루트 2 곱하기 절대값 b-a가 되고 이게 지름이니까 이걸 2로 나눠준 거, 이걸 2로 나눠준 게 지금 현재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제곱을 해서 파이로 곱한 거, 즉 SA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SA는
제곱을 하면 몇이 되나요? 2분의 b-a의 제곱의 파이가 된다는 걸 정말 쉽게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그런 다음에요. PQ의 중점이 여기 있겠죠? 이 중점을 지나고, 그죠? 이 중점과 원점, 그죠? 원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하겠다? TA라고 하겠다. 자, 그럼 얘들아, 어떻게 되니?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 원의 지름의 길이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에 루트 2를 곱한 게 지금 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따라서 이 원의 지름은 여기다가 쓸게요. 2분의 A 플러스 B에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몇을 지름이니까 2로 나눠주시고, 그죠? 2로 나눠주시고 제곱을 샥 해주면 그게 파이 r 제곱의 얼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제곱을 해주면 천천히 하죠.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 제곱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에 파이 곱한 게 얘가 뭐가 된다? 바로 TA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TA가 되고요. SA가 얘입니다. TA의 4배를 곱해주고 SA를 빼준 뒤 파이 A의 제곱으로 극한값을 그죠? 구해달라는 건데 수식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따가 다 곱하면은 저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이 날아간다는 거 이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A에는 아무것도 안 곱하네요. 자, 이제는 수식 전개입니다. 물론 아직 안 쓴 게 있죠. 왜? B라는 식이 눈에 거슬리면 돼요. 자, 저따가 4배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2분의 파이 A 플러스 B의 그죠? 제곱 맞아요? 자, 마이너스 얘 써주면 2분의 파이 그죠? B 마이너스 A의 제곱 을 파이 A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맞아요? 이랬을 때 리미트 A가 어디로 간다? A가 0으로 가는 우극한 값. 자, 여러분들 최후의 최후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되면은 파이 날아가고요. 2분의 1, 2분의 1은 앞으로 뽑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B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빼주는 그쵸? 값을 계산을 하면 되니까 합차잖아요. 합차. 그러니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A 그죠?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형태로 지금 분자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거 지워지고요. 지금 여기서도 AA 지워져서 지금 현재는 분자가 2A 곱하기 2B를 A제곱으로 나눈 극한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되죠? 한 번 지워지게 되고 4 앞으로 튀어나갈 테니까 곱하기 2로 적혀 있었겠네요. 자, 결론을 보면 리미트 2 곱하기 리미트 A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 대하여 A분의 B값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들아 원초적으로 A, B는 분명 어디 위에 있다? 여기 Y는 ln x 플러스 1 위에 있었으니까 B는 ln 그죠? A 플러스 1과 같았을 때고 A분의 B라는 건 좌우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 자, 결론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리미트 A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 대하여 A로 나눠주시면 A분의 ln 그죠? 1 플러스 A가 되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칭성 얘들아. 대칭성은 나올 때마다 쌤이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 특히 정시 생각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대칭성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정리를 잘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기본 개념 9번 있잖아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 쉬울 겁니다. 문제로 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넘어가도 될까요?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자, 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122쪽 표시여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오늘 보고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상관함수 전까지 하고 딱 끊어서 진행할 거니까 자, 좀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용이. 자, 얘들아, 그 122쪽하고 124쪽 있잖아. 여기 보면은 그 큰 박스 안에 1, 2에서 공식 적혀 있는데 2번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2번은 외우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외우려고 하면 눈 핑핑핑 돌거든요. 따라서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부터 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공식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엄밀하게 한번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몇 가지 개념이 살짝 필요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얘들아, 우리 미분한다라는 게 뭐였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결국 미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y를 갖다가 미분을 한다라는 게 y 프라임을 원래는 수트에서 많이 썼는데 얘하고 dy, dx도 같은 의미로 그죠? 우리가 썼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dy, dx 부를 때 dx 대 dy 아닌가요?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dy, dx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니까 저게 dy, dx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 dy, dx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연산자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즉 이걸 좀 뜯어서 보면 d 여기 이런 구조가 되고 여기 뭐가 오는 건데 자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즉 dx라는 게 연산자. 여러분들 연산자라는 게 별게 아니고 3 할 때 곱하기가 실수에 대한 곱에 대한 정의가 약속되어 있는 연산자죠.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야. 얘는 함수에 대한 어떤 일련의 약속, 그죠? dx를 했을 때 fx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약속이 되어 있는 연산자라는 거고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미분을 하세요. fx를요. x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 미분을 하세요. fx를 x에 대하여. 알겠어? 미분을 하세요. y를 x에 대하여.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연산자 입장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정적분 쪽 가면 이런 식의 표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은 fx 플러스 c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왔었던 게 연산자 입장이 있고 지금은 다른 입장인 자 dy, dx. 얘들아, 이건 너네가 대학 가서도 사실 똑같은데 뭔가 변수 앞에 d가 붙는 거 있지. 이게 사실은 이 d가 델타거든? 델타의 준말이야. 알겠니? 델타라는 게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삼각형. 자, 델타는 얘들아 변화량이야. 변화량을 뜻하는 건데 이 변화량이라는 게 적당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량이면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델타 x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x2-x1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델타 y도 뭐냐면 그냥 y2-y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 알겠니? 이런 애들을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델타, 즉 삼각형을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 근데 얘들아 미분이라는 게 뭐지? 미분이라는 거는 이 델타 x분의 델타 y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니?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 평균 변화율. 얘에 대한 델타 x가 어떻게 되는 거? 극단적으로 0으로 향해 나갔을 때 극한값이 바로 존재하면 미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자, 따라서 이게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기하적인 게 더 중요해. 얘들아, 연산자 입장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를 만약에 님들이 x1으로 잡았을 때 그죠? 여기를 x2라고 잡는다 치면 이 두 점에 대하여 그죠?
x1, y1이 될 것이고 x2, y2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분모분의 즉 요만큼이 델타 x가 되는 거겠고 요 자식이 델타 y가 돼서 이 두 점을 잇는 그죠?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것이겠고 맞아요? 우리가 순간 변화율 즉 미분한다 미분 계수의 의미는 이 델타 x가 극단적으로 0으로 향해 나가는 값 즉 얘가 극단적으로 x1이 있는 지점으로 갔을 때 그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x1이 된다 해서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작아질 때 이 델타 x를 뭐라고 쓰냐면 델타 x가 0에 가까워져 그러면 델타 x가 dx가 된다. 즉 델타 x긴 한데 겁나 작다의 의미예요. 실제로 정말 작은 변이를 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물리학적 관점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아까 이 얘기는 나중에 미분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건데 합성함수 미분을 이해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자, 봐. 우리는 dy, dx를 구한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정말 작은 x의 변화량분의 정말 작은 y의 변화량이니까 이게 아까 연산자 입장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관점도 있는 반면에 이건 수학자들이 이렇게 썼었어요. 물리학자들이 썼던 게 이런 식으로 그죠? dx분의 1 곱하기 dy 이런 식으로도 사실 생각할 수 있다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dx분의 1 곱하기 dy로 쓰진 않아요. 왜? 저렇게 쓰면 말이 안 되거든. 알겠니?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정말 작은 dx, dy 미소 변이 입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약분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라는 게 체인 룰, 즉 합성함수의 미분을 증명을 할 때 쓰이는 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체인 룰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는 아니에요. 잘 쫓아오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 배워야 되는 건데 결과가 되게 쉽고 증명하는 거 한 번 정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y 이퀄 fgx의 미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런 거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저거를 도함수의 정의로 끌고 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수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y'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즉 dy, dx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를 정의대로 쓰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거에 자 어떻게 되더라?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됐었죠? 근데 이게 합성이 돼 있다 보니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러면 조금 피곤해진다 이거예요. 이러면 아시겠어요? 이러면 도함수의 정의로 저 녀석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좀 없더라. 물론 이걸 x 플러스 h 마이너스 h로 나눠가지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엄밀성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얘가 도함수의 정의로 이렇게 써도 좀 잘 안 되니까 야,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dy dx잖아. 이거를 다른 형태로 한번 돌아가서 구해보자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얘들아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식 모든 미분법 공식을 적용할 때 그 대상들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fx도 미분이 가능하고 gx도 미분이 가능한 거 한정 됐니? 자 gx를 어떻게? u라고 치환을 합니다. 보통 u라고 치환을 해요. 자 그러면 저 친구는 y는 fu가 되는데 맞니?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dy, dx예요. 근데 이걸 지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얘를 u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y가 u에 대한 어떤 수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야. 이해돼? 미분 가능한 수식. 자, 그러면 u로 미분을 해주게 될 때 나오는 게 dy, du는 자 f 프라임 u가 된다. 미분 가능한 거니까. 맞니?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다? dy, dx란 말이야. 약분하듯이. 오케이? 약분하듯이 이걸로부터 얘를 만들어준다. 자, 약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약분해야 되니까 du가 필요하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dx를 갖다 붙여주면 샥샥 약분이 되면서 dx, dy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dy, dx가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약분된다. 이게 엮여있다. 그래서 체인룰, 사슬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지간에 왼쪽에 du, dx를 곱했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du, dx를 곱해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지요. 자, 따라서 dy, dx는 f 프라임 u 곱하기 du, dx가 되는데, 자, du, dx는 뭡니까? gx를 뭐에 대하여?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고, u는 뭡니까? gx였잖아요. 따라서 dy, dx는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라 하고, 우리가 보통 합성함수에서 미분할 때 얘를 껍데기 미분, 얘를 손 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너네들 친숙한 다항함수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을 들어갈게요. 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거냐면, 껍데기 미분이 뭐고 속 미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얘들아 2x의 제곱 플러스 1에 10승을 미분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외웠었겠지만 10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1에 9승 곱하기 4x가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각을 계속 이렇게 보려고 하셔야 외울 게 덜어져요. 아시겠어요? 한번 이해를 해봐. 합성의 구조로 보는 겁니다. 합성의 구조. 누구하고 누구로? x의 10승과 그죠? x의 10승과 2x의 제곱 플러스 1의 합성의 구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껍데기가 x의 10승이니까 얘를 미분을 빡 했다고 치면 껍데기 미분이 10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1의 9승, 이게 껍데기 미분이 되겠고, 여기에 g'x 즉 속미분 안에 합성되어 있는 2x의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서 곱해주면 4x가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이 나왔던 겁니다. 그 있잖아, fx의 예전에 fx의 n제곱 미분하면 n 곱하기 fx의 n-1승 곱하기 f'x가 사실 합성함수에 정확히 대응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f'x를 할 때 fx를 미분을 하는 거니까 미분이 될 때까지, 그치? 속미분이 될 때까지 쫙쫙쫙 해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자 보세요. 그 공식대로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가는데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하면 10승으로 바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자. 자, 요거 한번 미분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2번 합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2번 합성돼 있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미분을 속미분을 할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해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자, 봐. 껍데기는 x의 5승이에요. 미분해주면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고요. 안에 있는 거 미분을 하는 거죠. 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할 때, 자, 곱하기 침착하게 해주셔야지. 이거 미분할 때 속미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서 그래요. 자, 얘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 미분할 때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의 1제곱, 맞아요? 1은 날아가고,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 또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놓치지 말고 2x까지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곱해지게 되는 건 4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태여 좀 복잡하게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에요. f, g, h 이렇게 3인방 합성된 것도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g, h, x 껍데기 그대로 써주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할 때 한 번 더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즉 곱하기 g 프라임 h x 곱하기 h 프라임 x까지 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미분이 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 122쪽과 124쪽에 박스 안에 2번에 있는 거는 다
기본 틀, 즉 껍데기 미분을 정확하게 외우신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합성이 된 구조로 받아들이시면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 구조부터 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얘들아 2x일 때 도함수가 존재한다면 뭔지 보도록 합시다. 자, f'x는 여러분 예전에 하셨던 것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됐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함수가 2x니까 2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2의 x로 가주시면 되겠죠. 무난하죠? 자, 여러분들 저기에서 2x는 상수죠. 상수. 왜? h가 0으로 가는 거, 문자가 바뀐 거예요. 이 극한 한정으로는. 따라서 2x는 곱해져 있는 상수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2x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2h-1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자, 이 극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2x가 돼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해되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EX는 유일해요. 유일한데 이 EX의 형태는 미분해도 G가 영원히 나오는 함수예요. 자, 여러분들 그 초입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가장 이제 다항함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항함수는 미분을 하다 보면 언젠간 0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자, 얘네들은 이제부터 하이퍼 펑션, 그래서 초월함수여서 미분을 해도 계속 함수가 나옵니다. 끝도 없이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항함수랑.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어쨌든 EX는 미분을 아무리 해도 본인이 나와요. 참 신기한 애죠. 자, 동함수에 fx가 ax일 때 됐죠? ax면 자, 한번 보시죠. 뭐 똑같습니다. 이 대신에 a가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럼 요 형태 있으니까 바로 추려내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 극한 이미 알아요. 어디로 갑니까? ln a로 가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된다? ax는 그대로 나오시고 곱하기 ln a가 되는 겁니다. 자, 외우셔야 되겠죠? ax 미분하면 ln a가 된다. ax 곱하기 ln a 본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 바로 합성한 형태 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바로 합성한 형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간단한 것부터 보죠, 여러분. 2에 3x 한번 미분해볼까요? 미분. 자, 2번 빡 하면 껍데기 미분은 뭐예요? 본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즉 2에 3x가 되겠지요. 거기에 2x에 3x가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 3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왜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 밑에 있는 거. 자, 또 2에 x의 제곱 플러스 1도 한번 가볼까, 얘들아? 마찬가지야. 미분하면 껍데기 미분은 일단 g가 나오잖아요. 그죠? g 본인이 나오고 합성돼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1만 합성해서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외울만 하겠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납득 되니? 자,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AX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4에 2x 이런 거 미분을 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 빡 하면 껍데기 미분 4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x 곱하기 ln 4인 거야, 얘들아. 껍데기 미분, 그치? 곱하기 어떻게 돼? 합성함수 속미분 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합성함수 미분을 적용하면서 써먹으면은 까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합성함수만 이해를 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이게 일단 지수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로그함수도 미분 도함수, 그죠? 얘는 좀 더 특이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자,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그
두 번째 거 다 할 건데, 자, 일단 이것부터 갈게요. y는, 여러분들 참고로 다 잘하니까 알겠지만, 애들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과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실수 전 구간에서 이제 뭐죠? 도함수가 존재를 한다는 건데, 뭐 도함수가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도함수가 없는 건 아니야. 도함수에 함수값이 없는 거지. 알겠니? 도함수 자체는 정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거 있잖아. 이거는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절대값 x 여러분들 옛날에 했었던 거. 이거 미분 불가능하죠? 하지만 x가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은 쪽에서 도함수는 존재를 해요. 아시겠죠? 0에서 함수값이 없는 거지. 누구의? 도함수 값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로그가 여러분들 실수 전 구간에서 정의되는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lnx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x는 0보다 큰 상황에서만 쓸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fx라고 가정을 하면 f'x가 자,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똑같고 ln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 뭐 x가 되겠지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나누는 형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 중심만 잘 잡으시면 별거 아닙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요. 자, h분의 ln 자, x로 약분이 되니까 1 플러스 x분의 h가 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변수가 x가 아니고 h예요. h. 자,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그죠? 0의 형태니까 여기 적혀있는 게 누가 돼야 되겠니? 바로 x분의 h의 역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h분의 x가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h는 이 h분의 1을 가서 채웠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ln 1 플러스 x분의 h 곱하기 h분의 1이니까 h분의 1이 여기 왔을 거라고 이 분모에 있는 h가. 맞니? 그러면 얘 지어주고 누구? x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 뭐? x를 만들었으니 x분의 1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요 내부에 있는 거 어디로 가니? 자연상수 2로 가게 되고 2의 x분의 1승이니까 x분의 1승이 앞으로 팍 튀어나가면서 x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lnx 미분하면 x분의 1 lnx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 더 자, 로그 AX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그 AX는 그냥 lnA분의 lnX로 보시면은 똑같아요. 분모에 lnA가 붙어 있을 뿐이야. 이것도 외우는 건 가치가 없어. 맞니? lnX를 정확하게 보면 돼. 자, 여기에 약간 당황한 표기가 그 두 번째 줄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ln 절대값 x를 미분을 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사실 절대값 x 일반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0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전구간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배워왔거든. 근데 얘들아 놀랍게도 ln 절대값 x는 x가 0이 아닌 이상 미분이 가능하고 그 형태가 얘랑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ln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때 그 여러분들 수투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질 때 여러분들 구간을 닫는 경우는 없어요. 기억나니?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야.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안 해요. 자, 따라서 x가 0보다 큰 것과 작은 것만 따져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x가 0보다 클 때는 얘랑 똑같겠죠? 맞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올 것 같지? x분의 1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0보다 작게 되면 여러분들 수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ln 마이너스 x가 나오죠. 맞죠? x가 0보다 작을 땐 당연히. 따라서 도함수의 정의를 쓰면 살짝 바뀌어요.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l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가 되고요.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가 되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 법칙 로그 법칙에 의해서 분자에 있는 진수끼리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끼리 상쇄되면서 아까 보셨던 형태랑 똑같이 나오게 돼요. 즉 어떻게 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 마이너스끼리 날아가고 1 플러스 x분의 h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자 누가 나올까요? x분의 1이 나와요. 자 따라서 ln 절대값 x 미분하면 뭐 된다? x분의 1이야. ln 절대값 x 미분하면 x분의 1이야. 당연히 x가 0이 아닐 때 정의되는 도함수고. 알겠죠? 이걸 토대로 밑에 있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자 뭐예요? 이걸 토대로 ln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1 요런 것들 미분 빡 하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 미분부터 x의 제곱분의 1 그죠? 분의 1 곱하기죠. 곱하기 얘 미분한 거 즉 2x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ln 절대값 fx를 미분을 하면 fx분의 f'x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로그 a 즉 밑이 a인 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밑이 2인 그래서 자연상수 2인 ln 형태로 바꿔주시면 ln a가 그냥 상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상수배로 곱한 걸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됐을 거라고 믿고요.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몇 문제 풀고 루피탈의 정리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청탁시간 갖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좀만 힘내시고 126쪽하고 어차피 3문제 정도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126쪽 한번 보시죠. 아니, 깜짝아. 진짜. 여러분들 카톡 소리 안 들리죠? 후! 힘들어라. 자, 여러분들도 진짜 힘들겠죠? 좀만 힘내주시고 얘들아, 아까 우리 금요일날도 쉬었잖아. 그지? 이제 쉴 날도 설날 빼고 설날에도 이제 쉴 거라서 여러분들 진짜 별로 없어요. 따져보면 별로 없어서 좀 바쁘게 나가야 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힘들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자 126쪽에 개념 익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함수 fx가 x의 lnx 플러스 13x일 때 f'1을 구해달래요. 그냥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외웠던 수투에서 쓰셨던 미분법 그대로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죠. fx가 별거 아니죠. x 곱하기 lnx 그지? lnx 자 플러스 13x래요. 자 프라임 x에 1 넣어주면 되니까 도함수 구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x가 0보다 클 때가 되겠고요. 미분을 해주시면 f'x는 자 곱의 미분을 해주면 되죠.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곱하고 따라서 lnx 플러스 1 더하기 13으로 가주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때 x 대신에 1을 넣으면 결과는 14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 자 두 번째 fx가 2x 자 2x에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나 미분하고 1을 넣어달라는데 그냥 가죠. f'x는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고 곱해주고 미분하고 곱해주고 지가 나가죠. 2x 플러스 1 그리고 2의 x 자 따라서 x 대신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에 2의 1승 더하기 2의 1승이니까 5의 2가 된다고 이런 겁니다. 자 확인 유제에 1번하고 2번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허리 아파.
자, 여러분들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되게 간단합니다. 수투 문제인데 수투에서 하셨던 건데 그냥 초월함수를 덧댄 거에 불과해요. 자, 이번에 1번만 제가 풀어볼게요. 1번만. 이거는 정말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보시면 fx가 x ln x 그죠? x ln x 플러스 x의 3승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자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자 얘들아 이거 뭐야? 수도 문제지. 그러니까 미분 계수 형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분자의 누구를 마이너스 f1하고 플러스 f1을 만들었었던 거 그래서 짝꿍 이어졌었던 거 기억나니? 자 얘하고 짝꿍이고 얘하고 짝꿍이 돼서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h로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이 됐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뭐다? 2f'1이라는 거예요. 2f'1 따라서 fx를 한번 미분하신 뒤 1만 넣어주신 뒤 곱하기 1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f'x는 어떻게 된다? f'x는 자 공미분 ln x 플러스 1 더하기 3x의 제곱이 돼서 1을 넣어주시면 4라는 결과값 값이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값은 곱하기 2, 즉 8로 계산을 하면 된다. 뭐 요런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 이것도 좀 빠르게 하고 여러분들 로피탈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로피탈 해야 돼서 그래야 좀 편해.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은 뭐냐면 여러분 fx가 그쵸?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하지만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따라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이라는 건 일단 연속 조건을 맞춰주신 다음에 순간 변화율, 그죠?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fx 보시죠. fx를 lnx,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다항함수, 즉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첫째, 1에서 연속이어야 되겠고 둘째,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야 되겠다. 맞습니까? 되게 쉽죠? 이게 사실 수투 문제예요. 수투 문제고 그냥 단지 초월 함수가 나와서 해방을 놓는 것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랜만에 나온 거니 제가 할게요. x가 1 이상, 그죠? 그리고 ax 플러스 b예요. x가 1보다 작으실 때. 자, 어디? x가 1에서 미분 가능성이니까 첫째 1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넣으면 0, 넣으면 a 플러스 b는 첫째 0이 돼야 된다. 정말 쉽죠? 다음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 자, 우미분 계수가 되겠고요. 좌미분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는 1이 돼야 되겠다.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요. 맞나요? 고로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을 내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 됐고요. 이제 남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로피탈의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할게요. 약간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로피탈의 정리가 조금 민감한 문제가 있고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다브르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브르 정리가 여러분들 고교 과정도 아니고 코시에 함수값을 평균값 정리까지 있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피탈의 정리를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로피탈의 정리는 별게 아니고요. 로피탈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코시 친구였는데 코시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없겠느냐 해서 그냥 그 양반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좀 수학적인 엄밀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후에 코시가 고정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 로피탈의 정리라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 그냥 무한대로 가는 극한도 쓸 수 있는데 그냥 a로 가는 극한 때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a로 가는 극한에서 fx분의
gx가 자 0분의 0꼴이고 fx와 gx가 미분이 가능할 때 이 극한 값은 리미트 x가 a도 가는 f 프라임 x분의 g 프라임 x가 돼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f 프라임 a분의 g 프라임 a와 같다라는 게 로피탈 정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실 그냥 몰라도 되기는 하는데 대충 그 배경만 말씀드릴게요. 도함수가 존재한다, 즉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f'x라는 걸 구할 때 극한으로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연속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미분은 가능해. 도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실수 전체에서 존재를 하는데 불연속이 되는 함수가 있어. 알겠어? 그럴 때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은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시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3점짜리 문제, 그죠? 3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 129쪽에 247번이나 248번, 249번, 250번 얘네들 다 보이시나요? 요 정도 스케일에서는 로피탈 정리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수능 보실 때도 그리고 학교 시험 보실 때도 물론 한대부고에서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로피탈 정리 쓰지 말라고 서술형 문제. 그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그냥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내가 분명 말한다 얘들아. 4점짜리 수준이 되는 극한 문제에서는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더 복잡해져. 알겠니? 고교 과정에서는 절대 오류를 낼 수가 없어. 사실상. 알겠니? 그런데 이게 4점짜리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게 오히려 독이 되게끔 함수를 구성해서 내요. 지금 출제 의견들이 알겠니? 정말이야. 합성함수 미분, 너네들 나중에 삼각함수 미분하는 것도 내가 보여줄 거고 삼각함수 극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로피탈을 쓰는 게 독이 돼. 그러니까 딱 3점 수준까지, 알겠니? 3점 수준까지만 여기 247번하고 250번 요런 애들에서만 로피탈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몰라도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수학자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얘들아 247번, 248번, 249번, 250번 있잖아. 제가 250번에 2번만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얘들아. 그게 요즘 트렌드야.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년도인가 9년도에 딱 이 포맷으로 냈는데 진짜 이 뭐라고 하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정말 그지같이 합성을 해놔가지고 로피탈 써도 되는 문제였어. 문제 오류는 안 나는 문제였는데 로피탈을 쓰잖아? 합성함수 미분을 겁나 많이 해야 돼서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서 낸 적이 있어.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딱 구분이 돼 있어 얘들아. 3점 문제에서 절대로 로피탈을 썼을 때 피해보는 문제는 없다. 알겠니? 하지만 4점에서는 있어요. 정말 그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지으라는 거고 250번 한번 보세요. 자, 쓰면 편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쳤는데 지금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보자. 수능 기출 문제죠. 실제로 리미트 x가 0으로 가죠, 여러분. 근데 얘에 대해서 2에 2x-1분의 자, ln 자, 1 플러스 5x 장담하는데 이거 3점짜리 문제입니다. 아니면 2점짜리예요. 이 극한값 구하라고 돼 있죠? 자, 뭐 보내? 뭐꼴? 여러분들 무한대분해. 무한대도 로피탈 쓸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쓰지 마. 그냥 알겠니? 그냥 0분의 0꼴만 써. 알겠죠? 자, 0분의 0꼴이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 따라서 위아래 미분 0대 끝.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2에 2x가 된다. 위에 거 미분하면 뭐 된다? 5x분의, 그죠?
1 플러스 5x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0 대입을 해주면 2분의 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당연히 자, 136쪽까지 다 낼게요. 136쪽까지 다 내고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 제가 했던 말들 좀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못 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자, 136쪽까지 숙제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9시부터 여러분들 20분 쉬었다가 20분 쉬었다가 10시 반까지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는 일찍 보내드렸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공부 좀 할게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하시고 앞에서부터 도형 반복되는 건 제가 다 풀어는 봤지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중요했어요. 미적분 하는 거 뒤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 X하고 X하고 S로 나오는 거 닮은비로 푸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피드백 받아봐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그냥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2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아.